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일 날 정갈자리에서 보름달이 뜨거든요. 그래서 정갈자리 보름달 뜨면서 2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일에 정갈자리에서 만월이 됩니다. 보름이 되는데 정갈 보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12별자리의 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갈자리는 일단 물의 별자리이고요. 어, 양음을 나타냈을 때 음이다. 그러면 이제 3대 특질을 살펴보면 얘는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물의 원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갈 자리에서 만월이 펼쳐질 때는 감정의 정화, 감정의 변화, 그리고 영혼의 변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갈자리 풀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는 2026년 5월 2일 새벽에 2시 22분 아침 새벽이죠. 이때 정갈자리에서 만월이 뜹니다. 만월은 보름달 자체는 보름달은 에너지가 가득 차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은 결실을 본다. 또는 감정적으로도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극대화가 된다. 그러니까 정갈자리의 그 깊고 강렬한 에너지가 만월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눌려있던 감정들이 무의식 그러니까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 속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무의식 속에 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강하게 떠오른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그 깊어지는 것을 넘어서 좀 나를 속박하던 관계나 습관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정화예요, 정화. 그러니까 정화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가득 차올라서 결실을 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점, 그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정갈자리 여기에서 만월이 일어나죠. 근데 태양은 어디 있어요? 황소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름의 에너지가 강하게 차오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하우스에서 만월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태양 반대편에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점수학적으로 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갈 자리에서 달이 떠오른다라는 거는 일단은 강렬하다. 정갈 자리 자체가 강렬하니까. 그런데 무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이 강렬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본능, 영적인 그런 수준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게 8번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8번 하우스 자체는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고, 여기에서 또 타인의 재산을 나타내는 하우스이잖아요. 그러면서 삶, 죽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본능과 영적 통찰의 수준이 활성화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신하고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심리적, 영적 치유자의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감정적 기억이 현재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정갈의 달, 그리고 태양이 황소 자리. 그래서 지금은 180도로 어포지션. 그래서 감정의 정갈과 현실의 황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감정적 진실, 이제 여기는 물의 원소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깊게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진실과 황소 자리는 우리가 안정을 상징하거든요. 안정, 그리고 현실, 그리고 물질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진실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 사이에서 갈등과 조화를 경험한다.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화롭게 가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문이 될 때는 어디든 풀문은요. 108 태양하고 180도 어포지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조화를 경험해야 된다. 조화롭게 가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잘 보면 여기에 명왕성이 이렇게 있는데 명왕성하고 문하고요. 약간의 그런 약간이 아니라 90도 각도로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갈 자리의 지배 행성이 명왕성인데 이게 이제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변화도 있겠고 숨겨진 권력에 대한 것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은 개인적인 힘과 통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떠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숨겨진 진실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겠다도 읽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개자리의 목성이 있는데 개자리의 목성하고 트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개자리 목성하고는 이게 120도 긍정적인 각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을 줄 것 같다. 감정의 그 격동 속에서도 약간의 성장과 보호, 그 다음에 확장, 확대, 확장과 확대의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낙관적이다. 낙천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잘 보시면, 천왕성이 있습니다. 천왕성. 이 천왕성, 유레너스도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제모나이 쪽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감정적 깨달음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약간의 독립성을 자극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읽어지거든요. 일단 달의 에너지는, 이번에 이제 정갈 달의 에너지는요, 이렇게 이런 그 행성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하고 토성하고도 지금 좋은 각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이랑 이 토성하고의 각도도 좋은 각도 150, 음, 150도 트라인 되어 있거든. 아, 150도 트라인 아니죠. 150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토성이 별로 좋은 행성은 아니다. 흉성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풀문이나 유문이 될 때는 이제 수술이나 그 질병에 관련되어서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월식이나 유문시기에는 약간의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 그리고 회복의 속도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갈이잖아요. 정갈 자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생식기, 하복부. 그러니까 여성은 자궁 건강, 남성들은 자궁과 방광, 신장, 그 다음에 뭐 항문, 이런 쪽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립선 쪽으로 조금 신경 쓰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생식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나 직장, 요도, 난소, 전립선 같은 것, 그래서 가장 예민해질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조심하자라는 거이고요. 좀 피해야 되는 거는 성형, 그 다음에 문신, 발치, 이런 거는 조금 2, 3일 뒤로 미루자. 이게 전부 혈액하고 관련이 좀 돼 있잖아요. 혈액하고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출혈의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예, 출혈의 위험이 있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때 지금 정갈 만월이 되었을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면요. 지금은 우리가 어,
정갈 만월이 막 심오하다, 뭐 깊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5월 17일이 황소자리에서 유문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될까? 관계에서 진심만 남기자. 그러니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거나 뭐 정리할 관계 이럴 때 매듭 짓기 좋은 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평소에 서운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감정이 폭발하기 쉬운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진심으로 관계를 털어놓자.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다. 아니면 정리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어라. 라는 거고요. 또 불편한 그런 모임 있잖아요. 불편한 모임. 불편한 모임은 좀 피하자. 그리고 마음에 없는 비즈니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벼운 술자리 이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 차라리 정말 가까운 친구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번 하우스를 아까 8번 하우스에 문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타인의 돈, 타인 타인의 돈이나 공동 자산을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구독 서비스, 뭐 자동이체, 보험료 같은 걸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새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린 돈이나 갚아야 될 이자 이런 거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고요. 작은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만월 시기에는 충동적인 그 큰 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전에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고요. 업무적으로는 미뤄둔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름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내지 못한 일을 완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고서라든지 뭐 밀린 집안일이라든지 일단만 책 정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봄의 그 절정으로 들어오죠. 지금 황소 자리에 태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입는 옷,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 옷 정리를 못했다 하면 지금 이 2주 동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 입는 옷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필요 없는 앱이라든지 사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삭제하자. 그래서 정갈 자리는 비워낼 때 에너지가 더 크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우는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나타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그 우리가 하복부 쪽 있죠. 아까 자궁 건강, 뭐 전립선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복부 쪽에 있는 것, 예를 들면 변비나 뭐 생리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방광염 이런 게 다시 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하복부 보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수술 같은 거는 조금 미루자. 지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침 전에 스마트폰 멀리 해라. 숙면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감정이 좀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감정이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면증. 그래서, 스마트폰 멀리 하고, 빛을 차단해서 잠을 유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몸은 사리고, 마음은 비우고 관계는 진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쌓인 감정의 쓰레기, 그리고 내 방의 진짜 쓰레기, 이런 걸 치우는 날, 그래야지 생산적인 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별짜리
2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는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그 흐름이 안정 후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부수입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애정우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게 조금, 매듭이 풀려나간다. 그래서 이 솔직한 대화가 관건이고, 한 단계 한 단계 깊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황소자리는요, 올해 중 가장 중요한 금전의 타이밍입니다. 5월 17일이 뉴문인데요. 이때 새 재정의 사이클을 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까지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금이 뭐 융통이 잘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월 17일 이후에 뉴문에서는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씨앗 시드를 잘 조정하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조정해서 이때 이제 그 금전운이 상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고요.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정말 풀문이 오면서 관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이 저질러졌다라면 이게 이제 부정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직면해야 되고 진실을 함께 본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그 애정운이 별로 많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애정운의 관리를 좀 각별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운이 뭐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 자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킹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네트워킹,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예상 밖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류나 계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여라. 그리고 말의 힘이 강한 시기인 만큼 실언을 하잖아요. 그럼 실언 한마디가 나한테 크게 돈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애정운에 있어서도.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이번 2주 동안은 말하는 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에 쑥스러워서 말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쌍둥이 자리야 지적인 대화에서 사람하고 감정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음, 그 지적 대화에서 새로운 감정적 연결이 생긴다. 그리고 기존 파트너와는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진실한 대화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자리의 금전운은요, 지금 목성이 오타네요. 계자리에 있습니다. 목성이 계자리에 있어서 지금 한 2주 동안에 금전운이 최고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거, 이게 전부 다 긍정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재정적인 결실이 약간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는 감정의 깊이가 무기가 됩니다. 정갈 풀문이 개자리의 감정과 좀 비슷하잖아요. 물사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은 운명적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느끼는 감정은 평소에 그런 느끼는 감정보다 좀 더 진하고 오래 간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자자리는요. 사자자리 금전운은 어, 그 투자나 공동자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정산, 그 다음에 공유 자원에 관련된 오해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독 투자나 새로운 재정 결정은 유문 이후로 해라. 지금 숨어 있는 수입원은 기회지만 투기성 투자는 좀 조심하여라라는 거고요.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자존심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예상보다 조금 따뜻한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깊이가 중요한 시기이고 오래된 인연은 조금 더 깊어진다. 새 관계는 또 강렬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연애운, 애정운 괜찮은 편이죠. 자, 처녀자리 금전운은요. 세심하잖아요. 처녀자리가 세심합니다. 분석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재정 정리, 가계부 점검 이런 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이나 문서나 협상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검토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솔직한 대화가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는 여행 중에 새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작은 결점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큰, 거시적으로 사람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돌봄, 본인이 이번에는 돌봄을 행동적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말로써도 표현을 해주자. 이게 처녀자리의 애정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의 금전운은요, 어, 미적 감각을 활용해서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뷰티라든지 패션, 예술,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끌려가는 소비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 지갑 여는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과 지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시기고 중요한 투자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정운은요. 어, 이 애정운에 있어서도 약간 관계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화나 화해를 통해서 깊어진다 또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래된 인연에는 새로운 감정이 생길 수 있고요. 약간의 그런 가벼운 만남을 해왔던 관계들도요. 약간 진지한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갈자리. 당연히 정갈자리에서 풀문이 일어나니 정갈자리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숨어있는 재정적 기회가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유자산이라든지 투자 수익이나 보험이나 상속 관련된 것 여기에서 긍정인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서 직관이 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자. 그래서 지금의 촉 굉장히 예리하다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갈자리 애정운도 감정 에너지가 최고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 이런 매듭이 풀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깊은 연결이 가능해지겠다.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할 때 지금 보다 조금 더 차원이 깊어진다, 진지해진다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용기를 낼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돌려보내야 할 것, 그리고 또 버려야 할 것, 이것을 좀 명확히 하면 유문에서도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금전의 영향력 긍정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거죠. 어,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는요, 금전운이 큰 꿈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큰 꿈을 쫓아가다가 놓칠 수 있다. 실속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이게 좋은 그 신호이지만 좀 검토해라. 검토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외나 교육 관련 지출은 장기적인 수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조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난 이후에 미래 기반 다지기 하시라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 같은 경우에도 이 애정운, 사수자리 애정운이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 깊은 감정과 만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갈풀문이 진지한 감정 교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시작한 관계가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또는 그 조금 더 편하다라기보다는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소자리의 금전운은요,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그 다음에 추가 수입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재투자보다는 저축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이 기간에는 특별히 투자보다는 안정, 금전,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적금 이런 게 더 유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정운에 있어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애정의 관계를 소홀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파트너는 감정적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창한 이벤트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작은 표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는요, 어, 커뮤니티, 집단적인 힘을 활용해서 수익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SNS나 뭐, 디지털에 관련된 것, 이거를 통한 수익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 분야에서 수익 기회가 온다라는 거고요. 장기적 가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한다. 그리고 애정우는요, 감정보다 이성이 늘 앞서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은 의외의 고백이나 감정적 연결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둬라. 그래야지, 좀 새로운 인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유대가 조금 깊어지겠다라는 거. 자, 물병자리 지나고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는요, 화성토성이 물고기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좀 잡자라는 거이고요. 창의적인 작업이나 예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데서 수익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꿈에 실질적인 예산을 붙이는 실행력,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물고기 자리의 감수성이 연중 최고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연결이 있더라. 그리고 소울메이트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미 관계를 진행했다라면 이 순간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좀 관계가 발전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의 풍요로움은 누리지만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5월 17일에 황소 자리에서 유문이 생깁니다. 정갈 풀문에서 정화하고 비워낸 것들이 새로이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감정이나 관계나 공간 정리정돈을 좀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물질적, 감각적 사이클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잘 하셔야 이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문에 맞춰서 또 재정이나 관계나 뭐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 기도문 작성? 풀문에 기도문 작성해서, 이것도 우리가 72시간 내에 기도문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72시간 내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의 풀무는 의외로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감정적인 것, 재정적인 불필요함을 비우자. 그래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터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결과에 매진하고 비워내는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그 정갈 풀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5월 17일 황소자리 유문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